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자,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알차게. 올해 한가위 같으면 정말 매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풍성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내려가서 돈만 쓰고 와가지고. 네. 네. 자, 저희 방송이 매주 주말에 방송이 되는데요. 예전에, 요즘은 글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항상 주말에 대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바밤. 네, 그렇죠. 맞죠? 사자 나오고요. 네, 사자 나오고 하여튼. 근데 요즘은 뭐 다들 TV로 영화 보는 것보다는 영화관에 가서 보는 그렇죠. 문화가 또 많아졌고, 또 예전에는 그 성우들이 많이 더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보이더라고. 요즘에 TV 영화도 다 자막이 붙고, 네. 세상이 좀 많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 추석 특집으로 네. 우리 영화 얘기를 한번 우리 YTN 라디오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 예. 예. 이름하여 시안극장. 시안극장. 예,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극장.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화에 대해서 문외한 아니겠습니까? 전혀 비전문가. 모릅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하지. 보고 웃고 떠들고 울고만 하지 영화에 대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스페셜 게스트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평론가.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평론가입니다. 예. 예. 옆에 있다고 또 참 뭐. 레퍼토리예요. 예. 그리고 또 공주입니다. 네. 아직 안 나오셔도 아직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예. 또 한 분은 에로 영화계 거장. 이분은 이 자체가 에로 영화십니다. 예. 그래요. 아주 뜨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사 안드로메다가 준비한 추석 특집 시안극장.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바로 이분들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정식 소개 전에 먼저 치고 들어오신 오동진 영화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치고 들어와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하기 전에 나는 뭐 땜빵 게스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사실은 신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일본 표현으로 간지가 있었거든요. 간지부서. 예. 문화부가 간지부서예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은 광고가 늘어나거든요. 예. 광고 늘어나면 지면을 넓혀요. 예. 근데 이제 그 연휴 때는 이제 사건이 좀 줄거나 뭐 교통 소식 정도니까 그 지면을 메우려면 문화부가 뛰어야 됩니다. 그걸 메우는 거죠. 지면 늘리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추석 지나면 네. 광고가 줄어요. 이제 간지 뺍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페이지가 네. 예전에 문화면이 간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보면 신문을 모을 때 본지에다 간지를 착착착 넣어요. 그 간지 부서입니다. 평생을 간지 부서로 사는 것에 대한 아니요. 이 마음은 우리 복만대 감독이 잘 알아요. 그래요. 자, 복만대 감독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예능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능 틀면 나오세요. 메모리요? 네. 메모리라기보다는 함몰됐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화계가 좀 침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해갈 곳을 좀 찾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특히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예. 역시나 멜로 영화가 침체고 멜로 영화를 또 안 보다 보니까 역시나 에로 영화도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 그래서 요즘 그냥 두문불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에로 영화계 검열, 규제 그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폭력에는 좀 네. 관대한 면이 없잖아 네. 있긴 있습니다. 아니, 먼저 말씀하시죠. 네. 에로 쪽은 이제 관대하고요. 관대해요? 네, 폭력이 이제 좀 엄격하죠. 이제 뭐 보통 이제 검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심의의 또는 규제의 어떤 그런 역사가 외설이나 이쪽은 이제 점점 좀 낮아지고요. 폭력이 좀 높아지죠. 자, 그럼 반대 의견. 반대 의견. 뭐 반대라기보다는 여전히 폭력은 난무하고 있더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폭력 이상의 그 폭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언어적 폭력도 폭력이라고 봅니다만 본인의 애로 수위가 높아요. 유희의 폭력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관대해 줘야 되는데 잣대가 여전히 저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복만대 감독이 이제 에로 영화 전문 감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만대 감독이 2000년 그럴 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B급 비디오 영화 중에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랬을 때 이제 복만대 감독이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에로 영화라기보다는 B급 영화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자기 구역을 개척한 그런 감독이 복만대 감독이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오프닝 할 때 TV 영화, 그러니까 TV에서 틀어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 네. 더빙되는 KBS에서 내부자들 했고요. 고산자 대동의 지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같은 경우. 왜 할까요? 요즘 KBS가. 그러니까요. 네. 조금. 파업 때문에 하겠죠. 네. 밀정 같은 거 JTBC요. 네. MBC에서는 부산행, 라라랜드가 지금. 다 예전 같았으면 그 비싼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 요즘 이제 프로그램 메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들을 많이 틀고 있는 거죠. 영화 그런 신세예요. 공중파에서. 파업을 안 해도 그래도 영화는 곧잘 해줬었죠. TV에서. 근데 최근 영화들을 이렇게 틀려면 정말 뭐 그렇죠. 네. 네, 돈이 많이 드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중파가 영화 전문의 어떤 채널적 성격을 벗어난 지는 오래고 사실은 그게 또 맞죠. 그러니까 미국 뭐 ABC나 CBS나 뭐 이런 그 채널이 영화를 틀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의 산업도 고도화 분업화 전문화가 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맞았고 그렇다면 네. 영화는 영화 전문 채널에서 트는 게 맞으니까. 예. 그런데 그 우리 추석 때 하면은 항상 패턴이 있었어. 성룡 영화. 네. 그리고 축권. 크리스마스에는 나홀로 집에 뭐 이렇게. 또 하나 있죠. 쇼생크 탈출. 쇼생크도 많이 보여주죠. 세 편이 이제 거의 그 방송을 오가면서 나왔죠.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성룡표 영화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룡 스스로가 이제는 앞차기가 안 돼요. 아니, 제가 성룡 그 배우를 인터뷰를 했을 때 네네.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기자들하고 다 얘기를 나누고 뭐 좋은 분인데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턴트 3명이 있다. 이제 앞차기 스턴트 한 명 있는데 그 앞차기 스턴트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성룡도 나이를 좀 많이 드시니까 이제 예전 영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 영화는 이제 취권은 정말 30년 된 영화고. 폴리스토리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처음 하자면 예전에 활동을 현역 시절 굉장히 잘할 때도 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발차기가 네. 우리나라 배우가 가서 실제 그 발차기를 대신해 줬던. 네. 웨스턴 무비로 따지면 일종의 그 성룡 영화 마카로니 웨스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션의 폭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개인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즘은 이제 성룡 스스로도 좀 진지한 역할을 하는 영화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영화에 안 맞는 역할들이 있어서. 복만대 감독님은 지난번에 저희 문소리 씨 출연하셨을 때 감독 데뷔작으로 이번에 문소리 씨 나온 게 여배우는 오늘도잖아요. 네. 이걸 패러디한 에로 영화를 본 감독님이 해주실 수도 있겠다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간다. 여배우는 오늘 또 오늘 또 심플하게 가는 거지 뭐. 좋다. 네네. 역시.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굿세어라 금수나가 곧세우마 금수나. 저희 고품격 방송에서 정말 뭐 접속 알죠? 네, 접촉. 예. 그만해요. 그만하자. 거기에 이제 좀 사실은 그 오동진 평론가님은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슬픈 역사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박하사탕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박하사랑 박하사랑 IMF 오기 전에 그 한참 동안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수단이 이제 비디오 산업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홍보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이저급의 영화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더 B급 아래로 네, 이렇게 떨어진. 근데 제목은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네네. 정말 천재적인 작품이에요. 떡국열차도 좋았죠. 네. 떡국열차 만든다고 했을 본인이, 때 봉준호 감독 반응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아했고요. 원래 그 봉씨 피가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원래 아니 봉준호 감독하고 복만대 감독이 친해요. 그래서 또 둘이서 가끔 뭐 점심저녁과 술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고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한번 갔었죠. 그렇죠. 네. 그거 되게 재밌어 했고요. 사실은 이제 웹 드라마를 좀 표방해서
패러디 영화에 대한 다시 진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그 성룡 영화를 얘기하셨지만 그때는 되게 재미나는 패러디 영화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웃는 재미가 다른 데로 좀 기인된 것 같아서 살짝 떡국열차라고 좀 준비해 봤는데 그게 좀 슬픈 사연이 있죠. 이것도 원래 12절기가 있고 매 절기 때마다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떡이 12개의 떡이 나와줘야 되는데 김구라 씨가 이제 공황장애가 나오면서 2편만 하다가 2편의 떡만 만들고 나머지 10편 떡을 못 만들었죠. 10편 떡은 딴 사람들이 네, 아예 못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거기서 스톱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영화 이야기는 맛보기 영화였고요. 본격적으로 안드로메다 극장을 열어볼 텐데 저희가 라디오 버전과 팟캐스트 버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라디오 버전에서는 전체 관람가용으로 당연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19금 전용관으로 해주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라디오는 오동진 평론가 위주로 하고 팟캐스트는 아니에요. 동만대 감독 위주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거꾸로도 더 재밌고요. 예. 저도 야한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미리 두 분께 영화 좀 추천을 부탁드렸다고 하는데 라디오용으로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또 팟캐스트용으로는 19금 솔로 혹은 연인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섭외를 받을 때 추석이나 이제 설날에 가족용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소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영화 온 가족이 안 봐요. 안 봐요. 네. 가족용 영화를 하더라도 12세 영화라도 따로 봐요. 요새 혼밥 시대에 무슨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보니까. 근데 이제 방송이 맨날 늦어요. 언론이 제일 늦어요. 사회적 트렌드에 제일 늦게 가. 그래갖고 가족은 이미 안 본 지 오래되고 핵가족화도 다 탈가족화 됐는데 방송만 가족 찾아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추석 첫날에는 그래도 가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려오고 기다리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먹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왔니 이랬는데 꼭 그 하루 지나고 나면 가족 영화가 없어지죠. 실질적으로 가족 해체가 많으니까 우리 풍경이. 누가 어머니 모실래, 누가 아버지 모실 거야 싸우기도 이러면서 하고. 싸우죠. 기본적으로 그 싸울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모멘텀을 좀 줘야 되는데 오늘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또 준비해 오신 어떤 영화 볼까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요즘 I Can Speak가 한국에 추석 전에 개봉을 해서 봤어요 저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공개될 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폭발력이 있다. 휘발성이 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아마 배급 시기를 사실은 추석과 동시에 극장을 열었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연게 조금 미스타이밍이었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 Can Speak는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 김현석 감독이 예전에 만든 영화가 스카우트입니다. 광주에 웬일이세요? 선동열 만나러 왔어. 무조건 스카우트해 오게. 무슨 수를 싸서라도. 동료는 이유 없는데. 선동열 만세. 어머니 그쪽에서 어떤 제안을 했든지 간에 다 2배로 해드리는 걸로.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 귀찮게 좀 하지 말란 말다. 아버님, 저는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2007년? 그렇죠. 김현석 감독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네, 그렇죠. 같은 맥락. 그러니까 감독은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여러 버전의 그 성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복만대 감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매번 자기 것을 중원부원 자기 복제를 하는 감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화시키는 감독이 있습니다. 복만대 감독이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든 I Can Speak를 만든 김현석 감독이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의 영화이긴 하지만 스카우트에서 I Can Speak로 진화했죠. 그러니까 스카우트도 사실은 광주민주화운동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선동열이라는 고3짜리 야구 천재 스카우트하는 얘기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굉장히 우회로로 택하고 있는데 그 우회로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지금 5.18 이렇게 기억하면 역사책에서 몇 줄로 기억하잖아요. 책 교과서는 굉장히 단문이고 짧지만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담아내지 못하지만 그 디테일을 찾아내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현석 감독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스카우트가 한 10년 전 영화죠. 그렇죠. 네. 10년 근데 됐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시간 때우기용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시간이나 좀 때워보자. 그러다가 보다가 마지막에는 재밌어요. 너무 큰 울림이 와서 그렇죠. 눈물 나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장면 이제 막 쫓기다가 임창정이 예전에 그 대학에서 야구 선수, 야구부였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약간의 뭐랄까 이렇게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체육부 뭐 등등 이런 학생들이 그 당시 80년대에 동원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창정이 그 엄지원 씨에게 뭐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엄지원 씨가 내가 더 미안해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이한 한 인간들의 남녀 사이의 그 구체적인 어떤 실화를 통해서 역사적 화해를 이루어내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누선을 자극하지 않았나.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눈물샘. 요즘은 뭐 IPTV로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영화예요. 가족이 한번 같이 봐도 괜찮을 것 저는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봤는데 야구랑 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진짜 모멘텀 불과하고 모티브라 그러나요? 나머지 내용들이 상당히 나 이 영화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임창정과 엄지원 너무 어울린다. 그 사람이. 또 이거 말고도 몇 번 나오잖아요. 같이. 꼭 둘이 또 결혼한 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관계평들을 보면 채플린 영화 같다고. 왜냐면 중간에 이제 박철민 씨가 또 오광으로 또 시를 짓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눈물이 난다고. 그러니까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I Can Speak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스카우트였고 이번에는 복만대 감독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저는 그 과거에 TV에서 어릴 적 제 기억으로 80년대 초반에 봤던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럽고 무서웠던 기억에 있었던 영화였는데 그 TV 드라마였죠. 혹성 탈출을 저는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고요. 진화의 시작이라고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Caesar continues to show cognitive skills that far exceed that of a human counterpart. The drug in his system has radically boosted healthy brain functioning. The drug works. These tests need to be contained. Is that a chimpanzee? You okay, pal? No, you're not a pet. You have no idea what you're dealing with. 이제 뭐 반격의 서막 그리고 종의 기원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재미는 사실 추석 때 가족 영화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건 그렇게 재미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재미가 뭘까? 어쩌면 우리는 진화되지 못한 인간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이제 앤디 서키스가 연기했던 정말로 시저 연기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상으로 모션 픽처적 느낌으로 되게 이제 표현이 좀 되긴 했지만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은 역시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동물을 얼마나 더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우리 시대의 인간이 지구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지배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한가족화하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서열 정리도 해보면서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외부의 침입.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머리를 식히는 오락적 요소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을 갖고 아들이 계속 뭔가 희생적 요소를 계속 이제 주변에도 이제 요구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따뜻한 정서가 좀 있지 않을까. 시리즈가 뭐 다 재밌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진화의 최근에 나왔던 거. 네, 진화의 시작 이후로 종의 기원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1968년에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영화였잖아요. 네네. 제가 한 5살 때쯤 나왔던 영화고 70년대 제가 말씀하신 KBS 정영일 선생이 하던 주말에 KBS 명화 극장 뭐 MBC 주말의 명화 여기를 통해서 봤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모래사장에 묻혀 있는 이 장면은 아까 공포스럽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세계적 재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 어린 시절이 머릿속에 넣었던 영화가 이 영화예요. 사람들이 네. 세계가 망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 뭐 자유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파괴되는 거구나. 세계가 저렇게 망가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나에게 강의시켜줬던 영화가 이 바로 혹성탈출. 네, 정말 그 두려웠고 네. 지금도 뭐 동물원 가면 침팬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네. 좀 다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눈을 저는 보게 돼요. 그걸 본 후에 시전을 네. 시저가 이제 푸른 눈이죠. 그 눈 푸른 눈이 그렇게 저도 한 번씩 동물원 가면 네. 그 원숭이나 침팬지 눈을 푸른 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 중에. 그만큼 영화가 각인 효과 큰 것 같아요. 진화의 시작의 엔딩 장면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무섭습니다. 예.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네. 그 눈에서 네. 클로즈업으로 이제 끝나는 장면이었는데 영화적으로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968년도에 그 침팬지를 묘사했던 것과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하는 거긴 하지만 네. 복만대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워낙 특수효과 분장과 또 CG,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그렇죠. 워낙 발전해 있어서 과거에 60년대에 했었던 이런 약간 사이파이적 그런 얘기를 지금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또는 재포장하는 어떤 영화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대표적인 작품이 혹성탈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하나씩 추천을 했는데 우리 저 진행자분들은 이 두 분의 추천 듣고 어떤 영화 마음에 더 끌립니까? 요거 선정해줘야 마지막에 네. 엔딩곡을 누가 선정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요. 홍 기자는 저는 뭐 다 봤는 영화라서 거의 내가 다 봤는 졌다. 거라서 아니요, 이건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고 이기고의 문제는 아닌데요. 아니, 노래를 듣다고 하니까. 제 혼자 있다면 그래도 혹성탈출 좀 낫지 않을까. 혹성탈출 한 표. 네. 저는 스카우트요. 예. 네. 동점이네요. 네. 저도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네. 자, 2대1 상황이고요. 아직 그러나 복만대 감독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또. 네. 지금까지 스카우트하고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들이고 지금 현재 개봉되는 영화 중에 이제 두 분이 또 하나씩 또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만대 감독부터 추천해 주시죠.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고 또 감독도 그렇지만 이 영화 자체가 주는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택시 운전사고요. 네. 대마요 대학간다.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너무 비싸. 자, 3천만 받아. 10만 원? 또 공부하면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타.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Where are you going? 제시가 영어 쪽가 되잖아. Are you 리포터? 뉴스. 갑자기 찬이 없어. 취한 소리.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여긴 제1 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츠패드. 한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빨라. 손님을 두고 왔어. 실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에 있었고 그 현장을 또 지켜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됐었고 무엇보다도 외부의 시선, 두 시선이 광주를 보고 있는 것 자체로서는 실제 가족들이 모였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역사, 가까운 역사 정도에서 좀 즐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또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으니까 어쨌든 택시 운전사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 위리겐 힌츠페터라는 분이.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찾고 싶었던 택시 운전사가 실제 얼마 전에 그 찾았어요. 아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의 긍정적 효과가 저도 뭐 택시 운전사를 보고 울기도 하고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결국은 그분이죠. 김사복 씨도 찾게 되고 지금 광주 그 당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큰 의미가 있는 또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위로 고등학교 1, 2학년 형이 있었고 또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표현은 그랬습니다. 피난 가라. 그래서 형들 손 잡고 한 3일 뒤에 22일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시골 장성으로 이렇게 걸어서 갔다. 광주에서 장성으로 걸어 나갔어요. 걸어갔죠. 국도로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형 안 되겠다. 고속도로로 좀 올라가자. 근데 고속도로로 올라갔는데 이제 장갑차들도 있고 막 이래서 전쟁 났다고 생각한 거네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 저희 담벼락 앞에서도 계엄군이 오는 걸 직접 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저의 그 유년기의 기억으로서는 어쨌든 골목이 너무 한산했고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못 느끼죠. 어린 나이에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가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지라는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는 가졌었는데 반대로 택시 운전사에서 송강호 씨가 보여줬던 연기는 그러게 외부에서는 왜 우린 다 아는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몰랐다라는 걸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와서 보고 또 느끼게 됐던 그 과정들이 지금도 광주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들이 좀 많아서 실제 현역 감독들 중에 광주 사람, 저도 광주 사람입니다만 네. 잘 못 만듭니다. 오히려 더 잘 만들 것 같아도 그 기억이 너무 파편적으로 계속 그 한 부분을 뭐라 그러지? 가슴 한 곳을 이렇게 공격해 온다 볼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가족끼리 모였을 때 뭐 가까운 근대사의 여러 역사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택준연사 얼마 전이었으니까 네. 그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저는 택시 운전사가 이제 아이하고 보기에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직원들하고 봤는데 지금도 이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럴 때 마지막에 송강호 씨가 이제 딸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결국은 만나서 끌어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으로서의 미안함, 아이들에게 대한 그렇죠. 부끄러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광주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사실 대학에 와서 사회과학 서적들과 뭐 선배들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되잖아요. 네. 보통 그 정도 그랬잖아요. 태클 타죠. 네, 저희들은. 근데 이 영화는 저희 초등학교 아이한테 보여줘도 이런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여기 가면 또 초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액션 장면이 그 차로 추격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택시. 그거 실제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전 좀 어색하더라고요. 중앙정보부가 막 쫓는 장면인데. 장훈 감독이 제일 고민한 장면이죠. 아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갑자기 왜 차 액션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업법상으로는 잠입과 탈출의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네. 광주 잠입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잠입의 과정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힌치페터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팩트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사복 씨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중관객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가 이제 장훈 감독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어색하게 느끼셨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순천에서의 유턴 장면일 겁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일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유턴 이전에 직전에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송강호 씨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 장면에서 송강호가 한마디 할 것 같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뭐 광주에서 뭐 빨갱이들이 와서 사람 죽였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국밥을 먹다가 아니라 가든지 뭐 그게 아니에요라고 소리 지를 것 같은데 못 하잖아요. 그 톤 매너가 굉장히 잘 찍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랬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때 말을 못했어요. 못하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호가 천재적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소름 끼치게. 그렇죠. 그 아주 경계에 서 있는 연기, 소리를 지르고 마음속에 소리 지르는 게 들리잖아요. 관객들에게. 송강호의 그 아우성이 들리는데 그 아우성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영화를 그 장면을 찍어낸 것은 장훈 감독이 그 영화에서 가장 잘 찍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강호가 아니면 이 영화를 과연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영화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제 기억에는 한 2씬 정도 안 나오고 전체 송강호 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토마스 크레치만도 너무 잘했어요. 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도 유명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성격 있는 배우로 성격파 배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연기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원티드 이런 영화에 그 제임스 맥어보의 아버지 역할로 나와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토마스 크레치만과 송강호의 그 앙상블 연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잘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영화는 지금 뭐 1000만 이상이 지금 봤다고 합니다만 1250만 정도 봤죠. 가족들이랑 한 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오동진 평론가는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이 안 본 영화. 윈드리버. I need emergency assistance. What's your location?
The Wind River Indian Reservation. I'm Jane Banner, FBI. Welcome to Wyoming. You by yourself? It's just me. That's Corey Lambert. He's the one who found the body. This is a homicide. I knew that girl. She's a fighter. They have 6 officers to cover an area the size of Rhode Island. Maybe you can help. I only know what the tracks say. What is it that you do again? Hunt predators. So why don't you come hunt one for me then? Oh my God. Luck don't live out here. 지금 개봉작입니까? 개봉했고요. 지금 좀 걸려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윈드리버는 사실은 그 테일러 쉐리던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는 베네치오 델 토로가 아주 드라이한 그 킬러 역을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시카리오의 각본 겁니다.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고 이 영화 윈드리버가 사실은 사실상 장편 데뷔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화처럼 이 영화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마른 감성의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와이오밍이고요. 와이오밍이 그 네바다하고 몬태나 사이에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그 험한 산세의 그 혹한의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윈드가 그 뭐 바람하고 눈 그렇죠. 같은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윈드리버 이 와이오밍 지역에서 벌어지는 살인극. 스릴러입니까? 액션 스릴러. 액션 미스터리 스릴러 뭐 이런 거. 야, 제레미 런이 유명한 그거잖아. 네. 활 쏘는 사람이잖아. 네네. 활 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활 쏘는 사람을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시카리오하고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비교할 수 없지만 시카리오가 좀 다른 작품이긴 한데 이 영화는 제가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압도당했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서스펜스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쨌든 큰 주제는 인간 존재의 미미함이에요. 네. 와이오밍이라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살인 사건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일종의 엽사, 헌터. 제레미 레너가 그 지역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 목장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퓨마가 막 출몰하고 뭐 거기서도 활 쏘나요? 네, 거기서는 총을 쏴요. 활을 많이 쏘네. 백발백중의 엽살에서 이 사람이 눈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그런 맹수를 잡는 사람인데 버려진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딸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자들을 찾아 나가는 얘기고, 그 와이오밍 주에는 FBI 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바다 라스베가스 지부에서 일하던 엘리자베스 올슨이 이제 그 지역에 파견돼서 같이 둘이서 풀어나가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이런 살인극인 척 사실은 뭐 살인을 범하거나 또는 그것을 쫓거나 이런 인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운명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 성찰 이런 걸 주는 작품. 와, 예, 재밌겠네요. 네. 연인끼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정하고 싶습니다. 택시 운전사 봤기 때문에. 저는 택시 운전사. 저 윈드리버. 윈드리버. 봤던 책이라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면 저는 뭐, 그래요? 귀가 얇아요. 저는 윈드리버 지금 이거 보니까 떨리는데 갑자기. 활 쏘는 사람 총 쏜다는 거잖아요. 활 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윈드리버로 가겠습니다. 잘 맞춰요. 제레미 레너가 매력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동진 평론가 승리. 평론가님 승리입니다. 이거 재밌네. 4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학회 버전에서 다시 해보죠. 저는 딱히 욕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음악은 제가 mp3로 나중에 들으면 되죠. 뭐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엔딩곡 선정 권한은 오동진 평론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해놓은 노래가 있습니까? 스카우트에 뭐가 나오죠? 아니면 사실은 뭐 주제곡은 제가 택시 운전사에서 그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 언젠가 가을 위에 그거 들 수도 있죠. 노래하지 마세요. 그럼 택시 운전사에 단발머리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제 팟캐스트 버전이 곧 이어지는데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뭐 19금 영화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네네. 뭐 또 이거는 아니 저는 대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해도 돼?
뭐 엄청나요. 팟캐스트는 뭘 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 남자들은 그걸 다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 이상하네. 이런이라는 표현을 아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미 이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혁신적인 에로를 폄하하고 있는 그렇지 거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고발당할 차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YTN 라디오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항상 방송 심의 규정에 신경 쓰고. 네, 제가 기자라서 보도만 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제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사과드릴게요. 예.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조용필의 단발머리 들으면서 시사 안드로메가 준비한 추석 특집 시향극장 마치고 저희는 팟캐스트 버전으로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